안녕하세요. 팔업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시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이런 매수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본인 생각과 다르게 하락할 시 그 손실률을 짧게 끊어내는 이 손절매 기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손절매 방법들과 그리고 그 방법들을 어떤 매매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손절매에 관해서 모든 사항들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면은 한 오늘 뭐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방송이 되겠지만 이 손절매 관련된 내용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셔갖고 반드시 본인 매매 기법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손절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몇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의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만 보셔도 참 가슴이 답답한데요. 먼저 재작년이죠. 17년 7월 달에 4만 원을 찍고 현재 12,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4분의 1 토막이 났죠. 이런 코스피 우량주도 뭐 시장 상황이나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량 종목이었던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제 화장품 제조회사인데 이 종목도 불과 작년 초만 해도 3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11만 8천 원까지 단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진짜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제는 이건 신라젠이라는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인데 불과 작년 3월 달까지만 해도 1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9천 원까지 떨어졌죠. 이게 거의 몇 통, 10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은 뭐 7, 800만 원 남은 겁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불과 작년 9월 말까지만 해도 뭐 5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8천 원까지 떨어지고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들을 보여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뭐 우량주건 또 코스닥 대형주건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진짜 끝을 모르고 하락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이 손절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본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꼭 보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들의 자금 무기 손절매의 어려움과 필요성. 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 손절매를 할 종목을 왜 처음부터 왜 사느냐.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제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최선의 주식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 이하로 가격의 바닥에서 이제 매입해서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성장하는 동안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손절매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용처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과 그리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그런 종목에서 우리는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할 종목을 뭐하러 사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는 손절매는 손해의 확정이라는 잠재적이고 심리적 거부감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5%가 났습니다. 여기서 내 방향과 생각과 달리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꼭 그 종목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한 것과 같은 기분이 잠재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가 어려운 게 좀만 버텨보자. 왜? 개인 투자자들은 2번 심리적으로 선택한 종목의 좋은 면만 보이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 A 종목이 마이너스 5%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은 아직 이 종목 이 재료가 남아있어. 조금만 기다리면은 사람들이 알아줘서 매수세가 몰릴 거야. 아니면은 아니 이 종목 진짜 내가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줘서 산 건데 그 사람 뭐 매매 내역이나 매매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수익이 얼마나 잘 나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준 종목이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종목에 대해 현실을 보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갖고 그런 내용들만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손절매가 왜 필요한가? 적정 기간에 손절매를 못하면은 발톱만 자르면 되는 것을 팔다리 몸통까지 절단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짧게 손실을 낼 수 있는 것을 기다리지 하다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 4번 내용을 보시면은 투자 원금 대비 손실을 만회하는 수익에 대한 비율인데, 만약에 내 투자 원금에서 5% 손실이 났으면은 다시 원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5% 수익이 아니라 5.3% 수익이 나야 됩니다. 또 10% 손실이 났을 때는 11.1% 수익이 나야 원금이 되고, 원금에서 25% 손실이 났을 때는 무려 33.3% 수익이 나야 원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50% 손실이 났다. 1억에서 50% 반토막이 나서 원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다시 원금인 1억으로 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에 100%가 상승해야 원금의 1억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계속해서 키우는 퍼센트를 보십시오. 5% 있을 때는 0.3, 10% 있을 때는 1.1, 25% 있을 때는 몇 프로입니까? 8.3, 50%일 때는 무려 50%더 수익을 나야 원금을 댈 수가 있다. 그래서 손절매를 하는 목적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위한 원금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종목을 손실이 나서 손절매를 했어. 나 이 종목에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 종목보다 보다 나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한 자본금을 비축해 놓는 것이고, 또 이 종목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이 더 떨어진 다음에 매수가를 더 낮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절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손절매를 통해서 이 종목에선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그렇다면은 이런 손절매는 다양한 손절매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지금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손절매 할 때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2%, 3% 떨어지면은 매도해야지, 아니면은 뭐 이평선이 21선 깨지면 매도해야지, 뭐 5분봉, 15분봉 깨지면 매도해야지, 이런 기준으로 손절매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손절매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먼저 주식 매매 스타일과 주가지수 상황에 따른 손절매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단타 매매,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 또는 단타와 장기를 혼합하는 매매일 때,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폭이 좁은 손절 기준을 설정을 한다. 다시 말해 보통 나는 5%에서 손절매를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종합지가지수가 하락장이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5%가 아닌 더 타이트하게 3%로 손절매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내가 뭐 5%의 손절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주가지수가 우상향하라고 계속 대세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손절매 기준을 5%가 아닌 뭐 7%로 할 수도 있고 뭐 8%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주가지수 장에 따라서도 우리가 손절매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손절매를 하는 다양한 기준과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과 기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이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총 투자 자금 비율에 따른 손절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쓰는 손절매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본 대비 3% 룰에 의한 손절매 방법.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기준으로 손절 기준을 정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 매수가의 몇 프로 아니면 뭐 이평선이 뭐 21선이 깨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손해액을 뭐 3% 이내로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총 자본 1억으로 투자할 시 손절매는 3%인 300만 원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종목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종목의 특성과 매매 방법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5%라는 손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매수한 다음에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 종목의 특성과 매매 방법으로서 마이너스 5%라는 손절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매수할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손절할 퍼센트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그 손절할 퍼센트에 의해서 매수 금액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A 종목은 예를 들어 그러한 고려를 통해서 마이너스 5%라는 손절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움직임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는 이런 손절 계획을 세웠고 내 처음에 1억 자금에서 3%인 300만 원을 이제 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손실 금액으로 정했다면은 이 마이너스 5%를 나왔을 때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금액까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5%일 때 이 손실액이 300만 원인 것은 6천만 원까지 매수를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됐을 시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B 종목의 특성과 매매 방법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10% 손절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급등주 같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0%까지 손절매를 설정하지 않는데 B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재료가 있고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손절매 기준을 마이너스 10%까지 세워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억을 갖고 매매를 하니까 300만 원 이내에 한 종목당 손실 금액을 정해놨다면 마이너스 10%일 때 3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3천만 원까지만 매수를 이 종목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 손절을 나왔다면은 300만 원 이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듯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뭐 기계적으로 뭐 마이너스 2%, 3% 이런 식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총 자본에 대해서 3% 룰, 뭐 5%를 룰은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자본 대비 손절 퍼센트를 미리 정하고 그 퍼센트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손절매 방법은 단순 종목에 대한 손실률 기준에 의한 손절로 큰 손실을 예방하고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뭐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을 다 매수할 수도 있죠. 이랬을 때 5%, 10% 손실이 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다음 투자 자금 보존이 목적입니다.
물론 1억을 다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10종목을 사는데 10종목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두세 종목만 올라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7, 8종목은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짧게 끊고 두세 종목이 오를 경우 그 종목을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매 기법을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손절매 기법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총 투자 자금 비율에 따른 손절매 방법. 두 번째는 개별 종목 상황에 따른 손절매 방법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률 스탑. 손실률 스탑. 단타나 단기 매매에 주로 적용되는데 가장 대중적인 손절매 방법으로 본인 매수가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 매수 후 몇 프로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손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시로 본정가, 내가 이 종목을 뭐 11,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뭐 12,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1,000원이 되면은 바로 손실을 안 보고 본절가에 판다는 것. 또 뭐 내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 본인 매수가를 기준으로 손실률을 정해놓고 그 손실률이 오면은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직장인이나 손절매 어려운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거 우리 H8 시스템에 잘 돼 있잖아요. 자동 로스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뭐 얼마의 마이너스 2%대 자동으로 매도하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는 이 방법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실률 스탑, 두 번째는 각종 지지선 스탑입니다. 이는 특정 가격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결정하는데 주로 뭐 단타나 단기, 중기 매매에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 분봉 보고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지지선은 뭐 3분봉이다, 아니면 15분봉이다. 그리고 스윙 투자,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급등주가 나올 경우 뭐 5일선, 종가로 뭐 5일선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매도를 할 것이다. 아니면 21선이 종가로 깨지면은 난 무조건 매도를 할 것이다. 이런 지지선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하는 기준을 잡는다. 또 이런 이평선뿐만 아니라 큰 매물대의 지지선, 어디 가격대에 매물대가 많다. 따라서 그 매물대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 매물대는 다시 그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저항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매물대를 기준으로 지지선을 잡아서 그 매물대를 깨면은 매도를 한다. 또는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나 기준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런 보조 지표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손절 기준 매매로 사용한다. 이게 각종 지지선 스탑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대 손절매 기준입니다. 뭐 단타, 단기, 중기 매매로 활용을 하는데 먼저 가격대, 전저점이나 정고점 등 의미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전저점일 때는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더 큰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게 되는 기준으로 삼고 또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손절가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뭐 10원 단위 호가가 있는 뭐 4,450원, 4,460원, 70원, 80원 이러는데 이럴 때 4,500원을 기준으로 나는 이 가격이 깨지면은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 또는 뭐 6,100원, 200원, 300원, 100원 단위 호가일 때 특정 가격 뭐 7,000원, 만원, 뭐 12,000원 이런 식으로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이 손절매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 가격 기준 때는 사람들에겐 심리적 어떤 기준점이 모든 분들에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느냐 또는
이 가격이 내려올 때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의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률 스탑, 각종 지지선 스탑, 가격대 스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거래원 손절매 기준입니다. 주로 단타 매매에 주로 적용되는데 1번 오전부터 단기 매매 중심의 외국인 창구, 여러분들도 아주 징그러우실 겁니다. 이 메릴린치, CS, 모건 외국인 창구로부터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 시 상승 확률 낮아짐에 따라 손절매를 결정한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주로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오전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에 느닷없이 메릴린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때, 그럴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매도를 생각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한 종목이 하락 중인데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높은 창구인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에서부터 계속 매수 물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데 매수 창구에는 계속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이 계속 매수를 한다. 이건 장마감 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이런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은 개인들이 걸쳐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날도 크게 상승하거나 그럴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거래원 기준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스탑입니다. 이거는 단타, 단기 매매 이것도 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매수한 개별 종목 주가는 보합이나 약간 상승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주가지수가 하락폭을 키우는 경우는 손절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지수가 계속해서 폭을 넓혀가면서 하락을 할 때에는 손절로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장중 해외지수, 미국 선물 있죠. 또 중국, 일본 등이 큰 폭 하락 시 원인 파악 후 장마감 손절매 결정, 이럴 때는 오버나잇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미중 간에 지금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큰 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지수가 1%, 2%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미국 선물 하락을 큰 폭으로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미국 본장도 영향을 받을 거고 다음날 우리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해외 지수를 보고 손절매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제는 손절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손절매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종목 다 상승하는 종목 분명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주식의 신이 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나는 종목은 자신이 매수했던 기준에 벗어난다면 빨리 끊어내고 수익이 나는 종목을 오래 들고 감으로써 손실과 수익에 대한 비율차로 조금씩 수익금이 쌓이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손실이 나는 종목을 빨리 끊기 위해서는 분명히 손절매에 관한 기준,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종목을 기대를 갖지 않고 일단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한 다음에 분명히 그 종목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득을 크게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방어적 투자자 자세로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이 손절매의 다양한 방법과 또 매매 스타일에 따른 적용할 수 있는 손절매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주식 매매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